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 범인을 찾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면식범의 소행인지 그렇지 않은지 추정할 수도 있죠.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2015년 4월 대구의 다리 아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20대 남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숨진 지 보름 정도 된 듯한 이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머리에만 17군데 집중적으로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공격 그리고 이어진 범행까지 저항할 틈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경찰은 평소 피해자가 경계를 하지 않는 면식범의 원한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이제 용의자는 주변 인물들로 좁혀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청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일단 시신만 발견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살해 시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시신이 발견된 게 4월 23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 그 시신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초보 단계고요. 네. 결국 그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파악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시신이 발견되기 11일 전에 이미 4월 12일 날 피해자, 그 사망한 사람의 사촌형이 실종 신고를 해놨던 게 밝혀졌고요. 그 사람의 이제 집안 내용이 좀 나오는데 어머니는 좀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어서 혼자서 이 남성이 생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직장을 다니던 분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일터에 안 나왔는지 추적하면 그래도 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야간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4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5일 오전 5시 13분에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조퇴를 해요. 그 조퇴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은 부산에 잔치가 있어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연락 없이 출근을 안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때까지 살아 있었으면은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근을 한 다음부터 조퇴한 다음부터 다음 날 출근 시간 전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좁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좁혀질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은 퇴근할 때 입었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아버지를 모시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안 갔다면은 시신이 발견된 지점과 그다음에 회사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조퇴를 한 후에 사라진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청년이 사망한 사람이 새벽 5시에 퇴직 조퇴를 한 다음에 아침에 안 나와서 사라진 건데 그 사체를 봤을 때 그 작업복하고 티셔츠 그대로 입은 상태. 그러니까 집에 안 간 거예요. 퇴근 중에 사망한 거고 그리고 가방을 보니까는 거기에 우유하고 빵이 간식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준 거예요? 예, 간식을 줬는데 그게 썩었으니까 집에 가는 중간에 퇴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렇게 피해를 당한 거죠. 네. 그러면 조퇴를 한 후에 누굴 만났는지를 살펴보면 범인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바로 4월 5일 경찰도 이 시간에 집중을 해서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공장에서부터 시신이 발견된 위치까지의 CCTV 수색에 나섭니다. 네.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많이 없었고 그 CCTV에 피해자의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런데 아는 사이인 듯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는 모습이 이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그 누군가는 피해자는 사라지고 홀로만 그 범행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CCTV에 담겼습니다. 네. 정말 이 사람이 수상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장 큰 단서를 만든 거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간다. 그러면 적어도 끌려가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면식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찰 입장은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인상착의를 좀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인상착의가 이제 아마 CCTV에 제대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상착의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CCTV가 곳곳에 다 있으니까 얼굴을 가렸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후드티를 입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식별이 안 됐고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170cm의 마른 체형이라는 것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 경찰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좁히기 위해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탐문했지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수색을 해야 되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얼굴은 숨겼지만 이 CCTV에 특이한 걸음걸이가 담겼는데 이 걸음걸이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경찰은 일단 알리바이가 충분한 친구 한 명을 먼저 경찰로 불렀습니다. 이 네. 참고인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친구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이건 걸음걸이만 봐도 박아무개네요. 이런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얼굴을 보지도 않고 네, 누군가를 걸음걸이군요. 특정을 한 것이지요. 네. 경찰은 그 다음 친구를 불렀습니다. 역시 다른 날 참고인 조사를 벌였는데 영상을 보면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저건 어디서 꺼놔도 이 걷는 폭만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런 답이 돌아온 거죠. 다른 친구 역시도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독특한 걸음걸이 때문에 마른 체형까지 이 박아무개가 분명하다는 진술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렇게 친구 5명이 한 사람을 지목했다는 그런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친구 5명이 똑같이 얘기를 했다면 그만큼 걸음걸이가 굉장히 특이했다는 건데 팀장님 어느 정도로 걸음걸이가 특이했길래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상당히 거죠? 특이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오형다리라고 그러죠. 휜다리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양측 내반슬이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 팔자걸음을 걸었어요. 팔자걸음. 네. 팔자걸음은 양측 외족지 걸음이라고 하는 건데 또 그러면서도 왼발을 걸으면서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원으로 차는 거. 그거는 이제 원회전 보행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때 저 보행을 가지고도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참고인들 진술이 누구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건이 지금 범인 찾기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됐고 쉬워진 거죠. 네. 근데 사실 걸음걸이는 안다고 하지만 이거 너 걸음걸이 맞아? 이렇게 걷는 거 맞지라고 물면 저 이거 저 아닌데요. 잡아댈 수 있잖아요. 이런 확인을 할 수- 경우는 이제 경찰이 바로 당신이 용의자입니다 하진 않아요. 박 씨를 일단 친구가 사망해서 그러니까 좀 조사할 게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네. 이 사람을 불러들이죠 경찰서로. 네. 그러면 친구가 사망했다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안 올 수 없겠죠. 와서 뭐 시답지 않은 질문 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몰래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을 몰래 합니다. 촬영을 하는군요. 그래서 범행 현장에 CCTV에 잡혔던 아까 내족지 걸음이죠. 네. 위족지 걸음은 이제 팔자 걸음이고 내족지는 안짱 걸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걸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코더로 경찰서에서 찍은 거를 2개를 국가수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 쪽에 가면 이제 의학 그다음에 법학, 공학 이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보행 분석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동일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원웨인 보행이라고 그래서 이쪽 발을 내딛으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왼쪽으로 뻗는 거 바깥쪽으로 어떤 아주 건지 특수한 경우에 알겠네요. 속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등등이 특징이 드러나니까 동일 인물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거죠. 네. 일단 그 사건 현장에 있던 CCTV와 경찰이 촬영한 박 씨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결과를 그래서 얻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박 씨가 부인하면 그만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둘 사이는 중마고우였는데 그래요? 네, 당시 박 씨가 실종됐을 때 먼저 피해자가 실종됐을 때 실종 신고를 한 사람도 이 박 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서를 내고 평소에 피해자가 우울 증세와 이 극단적 선택 충동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놨지만 이 사람 역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알리바이요? 네, 사망한 시점이 일단 5일 새벽 5시 즈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앞뒤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네. 먼저 오전 1시 50분 이 경남 거창 그러니까 사건 발생 지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한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사건 3시간 50분 그러니까 오전 8시 50분에 역시 경남 거창에서
또 한 번 여자친구와 통화한 기지국의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알리바이를 주장한 거죠. 나는 그 시간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잠을 잤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네요. 새벽 1시 50분에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또 다음 날, 같은 날이죠, 사실상. 오전 8시 50분에 또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그러면 잠을 잤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네. 통화를 한 게 새벽 1시 50분, 아침 8시 50분이잖아요. 그 이후에 잠을 잤을 수는 있어요. 8시 50분 이후에. 근데 경남하고 거창까지는 자가 운전해가지고는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편도로는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피해자가 직장에서 조퇴를 한 게 언젠데요. 오전 5시 13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거창에 있었는지 대구에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알리바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거창에서 대구까지 택시 운행을 한 그 택시가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가 내 차를 탄 사람은 170cm 정도의 마른 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70cm 정도의 마른 키라는 건 우리가 아까 어디서 얘기했죠? 그 범행 현장의 CCTV에 나왔던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택시기사 조사해보면 되겠네요, 팀장님. 그래서 택시 기사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택시 탔을 때 목소리를 내질 않았어요. 목을 쓰렸기 때문에 네. 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대구를 간당하면서 쪽지를 준 거예요. 저런 어떻게 하죠? 쪽지를 줬군요. 네, 목소리에서 말을 못합니다. 목소리까지 얼마입니까? 이렇게 쪽지를 네. 건넨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려고. 더군다나 또 후드티를 쓰게 되면은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폐를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그 새벽 1시부터 8시 그런데 그 7시간 사이에 충분히 대구를 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 증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알리바이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없는 그렇죠? 거죠. 왜 범행 네. 시간 자체가 7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범행은 그 사이에 벌어졌을 건데 알리바이가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네, 수상한 정황이 이렇게 잔뜩 쌓여갑니다. 근데 사실 중마고라면서요, 15년. 네, 예. 그러면 살해할 만한, 뭔가 그렇습니다. 원한을 가질 만한 동기가 있어야 그래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이 중마고 진짜 둘도 없이 친한 친구를 살해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직접 증거가 없는 한 기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고심했죠. 네. 그래서 두 사람 주변을 이제 이 조사를 하다 봤더니 네. 두 사람은 2015년 1월 31일 날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을 했어요. 특이하네요. 네, 사망했을 때 네. 4억 정도, 뭐 중상에 갔을 때 2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수입으로 뭐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금을 내는 것도 어려운 정도의 네.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분은 나를 수익자로 하고 나는 이분을 수익자로 해서 서로 친구끼리 네. 그래서- 교차로 수익자로 한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용의자로 불리는 박 씨가 야 친구야 우리 둘 중에 만약에 누구라도 하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남은 한 사람이 너랑 나랑 절친이고 부모님들하고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서로 부모님을 잘 모시는 우리 부모까지도 모셔주고 만약에 네가 잘못되면 내가 우리 부모까지도 모셔주고 이러는 의미로 서로 교환해서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살해할 동기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네, 이거 상상하기 힘든 동기, 결국엔 돈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 계약할 때부터 우정을 핑계로 그렇게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선의의 보험 가입이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보험료를 내가 납부를 한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보험 가입을 할 때부터 월 28만 5천 원이었다 그러는데 보험료가 이걸 납부할 여력이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계약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연체를 하고 그 피해자인 친구가 대신 내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정황으로 볼 때는 보험 가입 권유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피의자가 그러니까 그 살인은 한 친구가 보험금을 내지 못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도와준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우정에 배신당한 셈이 됐습니다. 그럼 이 친구 석고 대제하고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했나요? 처음에는 인정을 했는데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인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대구에는 갔지만은 그 나중에는 모른다라고 자기 것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 고소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서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합니다. 현장에 갔는데 뭐라 했냐면 대구에 간 적도 없다. 그리고 경찰에 가혹행위했기 때문에 거짓말 자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 고문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백한 게 그리고 나선 화장실에서 혼자 있는 사이에 또 자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경찰이 수사할 때 자기가 억압당해서 고문당했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억울해서 자해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막 자해까지 할 정도면 직접 증거, 그러니까 직접 네.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경찰에서 이제 범행에 사용한 그 뾰족한 둔기로 그 추정을 합니다. 상해 부위 네.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찾고 그 당시에 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한 15m의 강폭을 대형 펌프를 동원해 가지고 네. 물을 빼내고 수색 작업까지 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던 겁니다. 뭐 이 사람이 뭐 강물에 버렸다고 얘기했다가 뭐 밭에 숨겼다고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법정에 가서도 자신은 죄가 없다. 그 당시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그럼 전조현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직접 증거 없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CCTV랑 택시기사 증언만 있었다면은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170cm의 마른 키가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거는 이 법 보행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워낙에 특이했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그런 고유한 걸음걸이가 있는데 170cm의 마른 키 중에서 그 당시에 대구에 갔었고 이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고 범행을 부인한다 해가지고는 오히려 형이 가중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야말로 얼굴은 숨겼지만 걸음걸이는 숨기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야기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